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최명호입니다. 저는 올해로 85세가 된 지금도 대학병원 내과 외래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전문의 최명호입니다. 남들은 그 나이에 병원 침대에 눕는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매주 3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손수 가꾼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기르며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나이에도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 비결은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 단백질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몸이 먼저 보내는 이 신호들을 놓친 분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면역이 약해지고 뼈까지 약해지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 바로 여러분의 식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이 보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단백질의 중요성과 그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집에서 편안하게 보시나요? 아니면 차 안에서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제가 직접 경험한 단백질의 기적.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허벅지에 힘이 빠지더니 자꾸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의사였지만 어머니의 증상을 보고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어머니에게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대신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단백질이었습니다. 당시 80대 중반이셨던 어머니는 식사량이 많이 줄어들어 단백질 섭취가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어머니의 몸은 서서히 근육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것이 낙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매 끼니 계란 반쪽, 두부 몇 조각이라도 챙기기 시작하셨고 제가 직접 삶은 닭 가슴살을 잘게 찢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혼자서도 집안을 거닐며 가벼운 집안일을 하셨고 3달 후에는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슈퍼에 다녀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확신했습니다. 단백질 하나가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을요. 극적인 치료나 값비싼 약이 아닌 지극히 기본적인 식단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이 얼마나 강력하게 회복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 이유를 몰라 답답했던 적, 누군가를 먼저 보내고 나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오늘 제가 그 실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5가지 이유. 첫 번째, 근감소증 예방.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지죠. 이렇게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근감소증이라 부릅니다. 근육이 줄면 걷는 게 힘들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심각한 경우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활동량이 줄고 근육은 더욱 빠르게 사라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기능을 넘어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고이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이러한 근육의 손실을 늦추고 남아있는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치 집의 기둥이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근육이 튼튼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만났던 76세의 김분자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다리 힘이 눈에 띄게 빠져 계단 오르기도 어려워하셨습니다. 외출이 줄면서 우울감까지 느끼셨죠. 식사량이 적고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분자 어르신께 하루 계란 1개와 두유 1컵을 꾸준히 섭취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동네 산책을 시작했고 시장에도 직접 가실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계단 오르는 게 훨씬 수월해졌고 다리에 힘이 생겨서 넘어질 걱정도 덜었어요. 그분의 환한 미소는 단백질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작은 계란 1개, 두유 1잔이 일상을 송두리째 바꾼 기적이었죠.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 하나씩 꼭 포함해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 가슴살, 소고기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돌아가며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삼키기 불편하다면 부드럽게 익힌 계란찜, 순두부, 생선 살코기, 잘게 다진 닭고기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섭취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 향상. 감기, 폐렴, 대상포진. 나이 들수록 감염 질환에 취약해지고 회복이 더딘 건 바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약해져서입니다. 면역세포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세포 생산이 줄어들어 외부 침입에 대한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잦은 질병으로 이어지며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충분한 단백질은 면역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항체 생성을 도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과 같습니다. 이 방어선이 약해지면 건강을 지키기 매우 어려워지며 작은 질병에도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돌보던 82세 이창수 어르신은 매년 겨울마다 폐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폐렴에 걸리면 최소 1달 이상 병원에 계셔야 했고 기침과 가래로 고통받는 날이 많으셨죠. 면역력이 약해 작은 감기에도 심한 폐렴으로 발전하곤 하셨습니다. 저는 이창수 어르신께 식단 개선을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특히 콩자반과 매일 아침 요거트 1컵을 꾸준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며 의아해하셨지만 놀랍게도 그해 겨울은 무사히 넘기셨고 1년째 병원 신세가 없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기침 한 번 안 했어요. 이창수 어르신의 말씀은 저에게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건강해진 면역력 덕분에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신 거죠. 요거트 1컵, 삶은 달걀, 된장국 속 두부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발효식품인 된장, 청국장과 같은 콩류는 장 건강에도 이로워 면역력 강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유제품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유발한다면 유당불내증을 위한 제품을 활용하거나 콩, 두부, 발효 콩 식품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반드시 피하고 대체 식품을 찾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콩, 견과류와 같은 식품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결국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동물성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 과도한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한 심혈관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병, 비만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온몸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이는 전신 건강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79세 조명자 할머니는 수년째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혈압약을 줄이고 싶어 하셨죠.
저는 조명자 할머니께 아침마다 검은 콩 두유를 마시고 점심에는 두부를 곁들인 식사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콩만 먹어서 혈압이 좋아지겠어요? 라고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식단 조절을 하신 결과 몇 달 후 놀랍게도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해 후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던 조명자 할머니는 이젠 콩 없이는 못 살아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식단의 작은 변화가 심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죠. 검정콩, 병아리콩, 두유, 들깨 등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콩밥을 지어 먹거나 샐러드에 견과류를 추가하고 들깨가루를 음식에 넣어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은 특정 갑상선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건강에 좋지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피부와 머리카락 건강. 피부의 탄력은 콜라겐,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보충되어야 하는 중요한 성분들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는 탄력을 잃고 푸석해지며 주름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쉽게 끊어지며 심한 경우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외적인 건강, 즉 동안의 비결 또한 단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풍성했던 머리카락과 탱탱했던 피부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어떤가요? 거울을 보며 예전보다 얼굴이 푸석해지고 머리숱이 줄었다고 느끼셨나요? 이는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돌보던 74세 김미영 씨는 몇 년 전부터 심해진 탈모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모자를 쓰고 외출하는 일이 잦아지셨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죠. 여러 가지 탈모 제품을 사용해 봤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김미영 씨의 식단을 분석해 보니 단백질 섭취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매일 두부밥 모아 계란찜을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머리카락이 나겠어? 라고 의아해하셨지만 2달 후 그분은 저에게 환한 얼굴로 머리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줄고 머릿결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더 이상 모자를 쓰지 않고 외출하는 그분의 모습은 단백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머리숱이 늘고 피부에 생기가 돌면서 훨씬 젊어 보이신다는 주변의 칭찬도 덤으로 얻으셨다고 합니다. 노른자까지 포함된 계란찜, 된장국 속 두부, 단백질이 풍부한 두유 등이 피부와 머리카락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콜라겐 섭취를 위해 쪽발이나 닭발 같은 음식을 찾는 분들도 있지만 단백질 자체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탈모가 갑작스럽게 심해졌거나 원형 탈모와 같은 특정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단백질 부족이 아닐 수 있으니 이 경우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함께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골다공증 예방. 뼈하면 보통 칼슘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 뼈에 제대로 정착하고 튼튼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뼈의 기둥 역할을 하는 유기질의 주성분이며 칼슘과 결합하여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뼈가 튼튼해지기 어렵고 이는 골밀도 감소와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낙상 시 골절의 위험을 크게 높여 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뼈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구조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를 보호하며 혈액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튼튼한 뼈는 활기찬 노년 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80세 박철수 어르신은 얼마 전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크게 낙담하셨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해 피하고 계셨죠. 우유를 마실 때마다 느껴지는 불편함 때문에 뼈 건강을 포기할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박철수 어르신께 저지방 유당 불내증 우유와 요거트 그리고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시도록 권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두부 한 모와 유당 불내증 우유를 곁들이도록 했습니다. 꾸준한 단백질 섭취 덕분인지 몇 달 후 그분의 골밀도 수치가 안정되었고 이제는 꾸준히 운동도 하고 계십니다. 우유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렇게 다른 단백질로도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박철수 어르신의 안도하는 표정은 단백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뼈가 튼튼해지면서 두려움 없이 외출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유, 요거트, 치즈 등 유제품에서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유당 불내증 제품이나 멸치, 시금치, 브로콜리 등 칼슘이 풍부한 다른 식품들도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또는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위한 3가지 습관. 첫째,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세요. 우리가 매일 식사만으로 필요한 모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식욕이 없거나 치아가 약해 씹는 것이 어렵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져 힘들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단백질 보충제나 단백질 바와 같은 보충 제품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단백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워줄 수 있으며 식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중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보충제가 나와 있으니 자신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당 불내증이 있다면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제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자연식품을 통한 섭취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매 끼니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세요.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한다고 해서 모두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은 20에서 30g 내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걸쳐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계란이나 두유를,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를, 저녁에는 닭 가슴살이나 콩류를 섭취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루 종일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해 주면 체내 이용률이 높아지고 근육 합성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며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외 간식으로 요거트나 소량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단백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계란, 생선, 유제품, 살코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지만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 등 다른 유익한 성분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콜레스테롤이 없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두부, 콩, 두유, 견과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2가지 단백질을 함께 섞어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는 닭 가슴살 샐러드에 콩을 추가하거나 저녁에는 생선구이와 함께 된장국을 섭취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고루 공급하여 건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혹시 청국장 냄새 때문에 피하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청국장 냄새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좋은 성분들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백질은 약도, 주사도 아닌 우리 식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85세의 현직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우리가 넣어주는 만큼 건강과 활력으로 보답합니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단백질을 요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서서히 활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가지 단백질 반찬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그 한 끼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백질이 우리 몸의 5가지 핵심 건강을 지키는 열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근육 감소를 막아 활기찬 움직임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는 낙상과 골절 위험을 줄여주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면역력을 강화하여 잦은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굳건히 보호합니다. 독감이나 폐렴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시간을 줄여줄 것입니다. 셋째, 심혈관 건강을 지켜 고혈압, 콜레스테롤 걱정을 덜어주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깨끗한 혈관은 전신 건강의 기본입니다. 넷째, 피부와 머리카락의 생기를 되찾아 외적인 자신감을 높여주고 젊음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 쉬는 대신 활짝 웃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약해진 뼈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건강의 핵심이 바로 여러분의 식탁에 있다는 사실, 이제는 믿으시겠습니까? 병원과 제약회사가 선뜻 말해주지 않았던 이 놀라운 진실을 오늘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강해질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그 연료를 제대로 넣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만으로 부족할 땐 질 좋은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고 하루 3끼에 걸쳐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며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먹는 것. 이 3가지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코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몇 년 뒤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질병과 고통 대신 활력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식탁에 오르는 단백질 한 조각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단백질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단백질 식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아끼고 돌봐야 할 유일한 재산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지 상상해 보세요.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화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오늘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유익했던 단백질 섭취 팁이나 앞으로 실천하고 싶은 단백질 식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을 살리는 아침 습관 3가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함께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당신은 오늘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건강하고 활기찬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